2024년 6월 26일 폐암 진단을 받고 7월부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은 이금순 씨는 말하기를 항암과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머리털도 다 빠지고 뼈만 남았던 내가 이제는 머리털도 풍성해지고 체중도 증가하여 정상으로 돌아갔으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말하기를 2025년 2월 7일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용실에 머리하러 가서 손질을 하고 나니 감회가 새롭다. 그 다음날 치료받는 한의원에 갔더니 모든 식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라고 하시네요. 평소 환자는 1년에 감기나 잔병 치료를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2024년 초 감기 증상으로 목소리가 변성이 되고 몸살이 있어 동네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폐암 상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날이 2024년 6월 26일이었다고 합니다. 7월부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8월까지 하고 지금은 2주에 한 번 항암 치료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암 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체력과 면역력 회복을 위해 침 치료와 뜸 치료를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2월 8일까지 현재 시술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수님 한 4개월 반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밖에서 보이는 부분은 머리숱 부분인데 우리 사진 치료했는 경과 한번 보기로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따님도 같이 보시고 어머님이 9월 말에 오셨지만 사진은 저희들이 10월에 찍었어요. 10월 12일에 찍은 어떤 상태, 머리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11월 달 사진입니다. 머리숱 보이시죠? 네. 네, 그렇고 여기 이제 11월 초의 사진이고, 자, 이게 12월 사진입니다. 이제는 검은 머리카락도 많이 오고 많이 나고 머리숱도 이제 진해지기 시작하죠. 네. 네. 지금 요 사진도 역시 12월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1월달 1월 15일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 사진인데 오늘 2월 8일 사진입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보면 정수리 부분에 어떤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은 다른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몸이 건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1월 사진을 보면 살이 다 빠지셔가지고 속된 말로 하자면 뼈만 남아 계셨어요. 이렇게 몸이 앙상하셨는데 요 1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면 살도 많이 이제 체중도 늘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까지는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아지시도록 좀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상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녔던 대학병원에서 발병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설명도 못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자, 그러면 현재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따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작년 9월에 비해서 체중이 6kg 증가했고 음식도 먹으면 지금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몸이 좋아지셨다 하는데 체력은 어느 정도로 좋아졌습니까? 이제 매일 동네 경로당에 놀러 갈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감기 한 번 안 했습니다. 네. 몸이 참 건강해지셨군요. 네. 자, 사진에서 보면 머리숱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병을 앓기 전보다 머리숱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모두 뜸 시술 효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뜸이 여사님을 살렸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음식은 어떻게 드셨나요? 한의원에서 권하는 대로 삼시세끼 쌀밥 먹으면서 한우, 소고기, 전복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따르셨군요. 네. 자, 그 소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021년 코로나 주사 맞은 후부터 어머님이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갑자기 발병해서 급격히 진행된 것도 코로나 주사 후유증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당신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라고 하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금수님의 경우는 요즘 외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터보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암이란 최근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공격적인 암의 출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닥터 하비, 이분은 예일대학교 전염병학 명예교수고 암 전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이분과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일부 사람들의 면역 체계에 다양한 수준의 손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자주 코로나19에 걸리게 되거나 다른 전염병에 걸리게 되거나 장기적으로는 암에 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드러기, 아토피, 건선, 갤러이드성 피부 같은 특이한 피부 질환이나 관절 질환에 걸리는 것도 여러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림프종 암의 발병에 있어서 폐암의 경우 5년, 방광암의 경우 20년, 대장암의 경우 30에서 35년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으로 면역 체계가 급작스럽게 무너져 이들 암의 발병이 빨라졌다고 닥터 하비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을 때는 벌써 암이 3기나 4기까지 전이되어 손 쓸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성 독감은 환자의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면역 체계로 인하여 폐렴, 장염이 유발되면 폐렴, 장염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채 하루가 안 될 정도로 빨라 손 쓸 틈도 없이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를 저는 전격성 코로나 폐렴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화장장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장례식 후 화장장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지체되어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5일장, 7일장을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지방으로 원정 화장을 가야 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가수 구준엽의 부인인 대만 스타 서희원 씨마저도 추정컨대 독감으로 인한 전격성 코로나 폐렴으로 손 쓸 틈도 없이 일본에서 하루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의사인 저는 닥터 하비의 연구에서처럼 2020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일부 사람들의 면역 체계에 다양한 수준의 손상을 입힌 결과 더 자주 코로나19에 걸리게 되거나 여러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의 결과물로 유발된 면역 체계의 과도한 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봅니다. 2025년 1월 2일에서 31일까지 본원에서 신골혈의 뜸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는 약 61명입니다. 환자 분포는 20대 후반에서부터 90세까지인데 60, 70대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 환자들은 암치료 후유증, 체온 저하로 인한 복부 냉증, 수족 냉증, 면역력 저하, 소화장애,
전립선 비대, 요실금, 신경성 방광염, 생리불순, 불임, 가슴 결절, 자궁근종 등의 만성질환들 때문에 뜸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의원의 이 환자들은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독감에 걸리지 않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설사 감기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인문과 후문, 즉 후두결절과 편도선 근처죠. 그 근처만 약간 따갑거나 이물감을 느낄 뿐 바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생겨 제가 만든 5000페이지의 동의보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치료 기전은 한의학의 기초이자 핵심인 생기지원에 있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 심지어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동의보감에서의 생명유지의 기본은 생기입니다. 전기와 생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운을 연구할 때 눈으로 보려고 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기본은 생기이고 핵심은 기운이 생겨나는 근원, 즉 생기지원입니다. 이 생기지원에서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면역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은 생기지원에서 시작해서 생기지원에서 끝나게 됩니다. 생기지원은 좌우로는 양쪽 신장경맥 사이에 있는 신간동기를 말하고 상하로는 기혈과 단전혈, 즉 관혈혈을 말합니다. 기혈은 신골혈, 배꼽 아래쪽 한치 오픈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단전혈은 일명 관현혈이라 하기도 하는데 신골혈 아래쪽 세치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기지원의 기능은 A. 오장과 육부를 유지하는 기본이 되고 B. 12경맥 순행의 근원이 되며 C. 코에서 단전혈에 이르는 호흡의 문호, 출입구가 되고 D. 소화와 영양대사를 주관하는 상초의 근본이 됩니다. 이 4가지 작용이 생기에 의해 왕성하게 일어나면 일명 이 면역력인 수사지신인 면역력이 활성화되어 사기를 막아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지원이 사람 몸에서 근본이 됩니다. 이 내용이 압축되어 전해져서 민간에까지 기회혈과 단전혈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신골혈은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생기가 기회혈, 관현혈로 가는 출발점이자 모든 생기가 모이는 광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자리 이름에 대골 글자를 넣은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A, B, C, D, E의 기전에서 원기의 작용을 조절하는 것은 마음이므로 혈자리 이름에 신명이라는 글자를 넣어 신골혈이라 부릅니다. 제가 면역력 회복을 위해 평소에 신골혈, 기회혈, 관현혈 등의 침 시술과 뜸 시술을 했던 환자들이 이번 바이러스성 독감으로 인한 전격성 코로나 폐렴에 걸리지 않고 경과가 좋았던 이유는 면역력의 근원인 생기지원에 뜸 시술을 하여 체온을 높여줌으로써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으로 과도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한시갑비 복원시켜 터보암이나 전격성 코로나 폐렴을 일으켜 사망하게 되는 병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1년)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했을 때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미접종자는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군인, 경찰 같은 단체 생활이나 회사 생활 혹은 요식업이나 사우나, 대인관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증 때문에라도 강제접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전격성 코로나 폐렴으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터보암, 재발암, 전이암 환자도 폭발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사실에 대한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충분한 역학조사와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입학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일부 의원에서 선택사항으로 코로나 예방접종도 끼워넣기 해서 실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 주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역학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말에 병이 있으면 치료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의 침치료와 뜸치료를 이용해 동기보감식으로 터보암이나 전격성 코로나 폐렴 등을 치료한다면 백신과 달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학과 인문학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인이 인류를 위해 한의학을 만들었고 허준 선생께서 문란해진 한의학을 총정리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동기보감을 공부해 오면서 윗분들의 생각을 받들어 언젠가는 이 책이 크게 쓰일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치료법을 세상에 공개하여 병자를 구제했으면 하는 것이 조그마한 저의 바람입니다. 이 영상물에 BBC나 CNN 같은 해외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어 해외의 학자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주사 후유증으로 인한 병자 치료를 그들과 같이 연구하고 제가 정리한 5,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동의보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 인류가 같이 보고 쓸 수 있게 하며 동의보감 AI를 만들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동의토피아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질 때 마늘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심지어는 한의학의 문외한인 양방의사는 방송에 나와서 근거 없는 괴담이자 미신이라는 무식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동의보감 온영문에 이르기를 겨울에는 날씨가 당연히 추워져야 하나 도리어 따뜻하면 봄에 가서 유행성 전염병, 즉 온역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음력 정월에 오신을 먹음으로써 영려지기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온영문 단방 파트 19번째 처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신이라는 것은 첫째는 대산, 마늘이죠. 둘째는 파, 셋째는 부추, 넷째는 연교, 다섯째는 생강. 이 5가지인데 모두 양념류이죠. 동의보감에서는 오신을 약으로 처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음식을 만들 때 평소보다 파, 마늘, 생강류의 양을 더 넣어 체온을 올려주어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게 하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내용이니 가정에서 즉시 응용해보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같이 바이러스성 독감이 창렬할 때는 생강을 연하게 오랫동안 따린 다음 따뜻하게 해서 자주 마시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